실제로 정치인들은 정치활동을 함으로써 보고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영장 없이 체포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고령 내용은 모든 방송사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보고령이 발령된 이후인 23시 30분경에는 국정원에서 피고인의 주도로 정무직 회의가 열렸고 피고인, 홍장원 차장 등 국정원 지휘부가 참석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이들은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되면 우리가 지원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등의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통령실에서 문건을 받은 사실은 말하지 않았고 심지어 대통령실에 다녀온 사실조차 말하지 않았으며 홍장원 차장이 원장님 이거 언제 하셨어요? 라고 물어보았음에도 제대로 답하지도 않았습니다. 홍장원 차장은 정무직 회의 이후 다시 23시 50분경 국정원장 집무실에 있는 피고인을 찾아가서 대통령의 지시 사실을 보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즉 홍장원 차장은 피고인에게 원장님 대통령께서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하십니다. 방첩사에서 한동훈하고 이재명하고 잡으러 다닌다고 합니다. 라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내일 아침에 이야기하시죠 라는 말만 하였고 홍장원 차장이 재차 그래도 최소한의 업무 지침과 방향은 주셔야죠 라고 말하였지만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외면하였습니다. 이처럼 피고인이 대통령의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를 홍장원 차장으로부터 보고받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무렵 실제로 군과 경찰에 의해 체포조가 운영된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12월 3일 19시경 서울 삼청동에 있는 대통령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따른 시간대별 봉쇄계획 등이 적힌 지시 문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경찰 기동대를 국회 출입문에 배치하여 국회의원이 국회 진입을 전면 차단하는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출입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23시 28분, 23시 30분, 23시 34분 계속하여 조지호 청장에게 연락하여 조청장 뭐 하는 거야? 국회에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불법이야. 잡아들여. 라는 추가 지시를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여인영 사령관은 조지호 경찰청장,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김대우 방첩수사단장에게 체포조 운용 지원 내지 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이들 기관은 실제로 체포조 운영을 위해 출동하는 등 구체적인 조치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서 홍장원 차장은 이와 같이 여인영 사령관으로부터 주요 정치인 위치 추적 지원을 국정원 차장으로서 요청받았던 것입니다. 국정원에 대한 지원 요청은 홍장원 차장뿐만 아니라 김남우 기조실장에게도 전달되었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이 임박하자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은 우선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부터 체포하라고 지시하였고 윤석열 사령관의 순차 지시로 방첩사 수사관 49명, 경찰 수사관 50명,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 10명이 국회로 출동하였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이러한 출동 시점인 12월 3일 23시 57분경부터 12월 4일 01시 05분경까지 사이에 그 무렵에 국정원의 김남우 기조실장에게도 이를 지원해달라는 요청이 온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피고인 입장에서는 대통령실에서 겪은 상황과 홍장원 차장의 보고 등을 통하여 그 상황을 인식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유기 범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증거인멸입니다. 피고인이 홍장원 차장의 보고를 무시하고 대통령이 홍장원 차장에게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사실이 보도되자 홍장원 차장은 국회 정보위에 가서 직접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은 사실을 보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홍장원 차장이 증거로 제시한 윤석열 대통령과의 비화폰 통화 내역도 언론에 공개되자 보안사고 여부 판단 권한을 가진 피고인은 홍장원의 비화폰이 중요한 증거임을 알면서도 박종준 경호처장과 이를 삭제하기로 공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마치 홍장원이 연락 두절되어 소재 불명인 것처럼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허위 명분을 제공해 주었고 이에 따라 박종준 경호처장이 비화폰 통화 내역을 원격 삭제하도록 조치함으로써 공모하여 내란의 증거를 인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회 증감법 위반 부분입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홍장원 차장으로부터 보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1월 22일 내란 국조특위에 출석하여 방첩사가 이재명, 한동훈을 체포할 계획임을 보고받지 않았다고 허위로 증언하였습니다.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부분입니다. 국정원은 2025년 1월 24일경 내란 국조특위로부터 조태용 국정원장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대통령, 국방부 장관 및 기타 인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 문건을 전달받은 바 있는지, 계엄 관련 지시 문건을 전달받았다는 사실을 듣거나 목격한 바가 있는지라는 질의를 받았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문건을 받았고 국무위원들이 계엄 관련 지시 문건을 전달받는 모습을 목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와 같은 질의에 대하여 2월 3일경 국정원장은 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받을 바 없으며 관련 지시 문건을 전달받았다는 사실을 듣거나 목격한 바도 없습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 답변서가 작성되어 제출되도록 하였습니다. 국가정보원 명의로 나가는 문서의 최종적인 작성 권한이 있는 피고인은 답변서가 제출되기 직전 이 답변서를 보고받아 직접 검토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승인하여 내론 국자투기에 제출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헌법재판소에서의 위증 부분입니다. 피고인은 2025년 2월 13일 헌재에서 5가지 허위 증언을 이와 같이 하였습니다. 즉, 첫 번째, 2024년 3월 말에서 4월 초순 삼천동 안전가옥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비상한 조치를 듣고 이에 반대했다는 점. 두 번째, 12월 3일 21시경 대통령 집무실에서 원탁에 놓인 비상계엄 관련 종이를 본 점. 세 번째, 윤석열 대통령 또는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점. 네 번째, 비상계엄 선포문을 보거나 이를 김용현 장관이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전달하는 모습을 본 점. 다섯 번째, 12월 3일 23시 50분경 국정원장 집무실에서 대통령의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를 홍장원 차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점. 이렇게 5가지에 대하여 허위 증언하여 위증하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정원법 위반 부분입니다. 대통령이 홍장원 차장에게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사실이 보도되자 홍장원 차장은 12월 6일 국회 정보위원장실에 가게 되었고 이를 알게 된 피고인도 다급히 홍장원 차장을 따라 국회 정보위원장실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홍장원은 국회 정보위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사항 등을 보고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은 정보위원장 사무실 앞에서 홍장원 차장의 보고가 거짓이라는 내용으로 언론 브리핑을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취지로 12월 7일 KBS 기자와 인터뷰하고 출입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며 12월 8일부터 10일까지는 국정원 전현직 직원, 외교부 직원, 자신의 지인들에게 같은 취지의 서한문을 발송함으로써 국정원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윤석열 대통령과 그에 동조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입장에 동조하는 입장을 지지하여 정치 관여 행위를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2025년 2월경에는 홍장원 차장이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증언 전체를 거짓인 것처럼 몰아붙이고자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홍장원 차장의 헌재 증언 직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의힘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언론에 공개하며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홍장원 차장의 증언 내용과 일부 배치되는 국정원의 내부 CCTV 영상을 각종 내부 절차를 위반하면서까지 제공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에서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 사실이 핵심 쟁점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가 홍장원 차장의 증언임을 알면서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국정원장 직위를 이용하여 정치 관여 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피고인 조태용의 직무유기 등 사건에 대한 모두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공소 사실에 대한 변호인 측 의견도 간략히 좀 들어볼까요? 네. 우선 저희가 그 PPT 자료는 준비를 안 했고요. 의견서는 이미 기존에 제출을 했습니다. 다만 검사가 지금 PPT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그 말씀을 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지적을 하고 저희가 준비한 자료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구의 사실을 가지고 아무리 서사를 만들고 성을 쌓아도 그건 허구의 사실일 뿐입니다. 이 검사는 마치 피고인이 계엄 자체가 내란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다 인식을 했고 또 피고인이 내란을 공모하고 실행 행위나 실행 계획까지 상세히 모의를 한 후에 그 상황이 전개된 구체적인 사실까지 다 인식을 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호하기 위해서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범죄 사실을 저질렀다. 이렇게 상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사가 주장한 그러한 상상을 기반으로 만약에 피고인에 대해서 기소를 해야 한다고 하면 직무유기죄라고 하는 그러한 범죄로 기소할 것이 아니라 바로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로 기소를 했었어야 됩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검사가 주장하고 있는 사실의 기반이 얼마나 허약한 건지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